그 크라임 PD, 김 PD님이랑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진짜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요청을 드린 게 올 1월달 초였어요. 이제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물론 그 중간에 이제 갑자기 S군에게 연락이 오면 바람에 좀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뭐 오랜 기간 준비하신 만큼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대략 지금 한 30만 명 정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감사하죠 뭐 저희들은. 그놈의 의혹은 매번 그냥 뭐 그게 누군지 뭐 알아요. 뭐 뻔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름이 홍길동 메일 주소가 지메일 주소가 홍길동인 거 보였던데, 뭐 본인이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오는 거잖아요. 자기는 숨기고, 뭐 숨길 게 뭐 있어? 의혹을 폭로한다면서 숨길 게 뭐가 있겠어? 뭐 크라임 방송 화면에 이렇게 이메일 뭐 내용이 이렇게 잠시 나오잖아요. 결국 이제 내가 유력한 용의자인데, 뭐 뉘앙스를 보니까 그래요. 뭐 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왜 내가 유력한 용의자인지 열심히 뭐 파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자신 노출되면 신변에 위험이 있어서 너 뭐 어떻고 저쩌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 얼마나 허접하고 하면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겠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김 PD님한테.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볼 것도 없다. 뭐 이런 뉘앙스로 답변을 주셨는데, 뭐 네, 열심히. 근데 뭐 언젠가는 만나겠죠? 네, 봅시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라면, 못다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일단은 크라임 방송에서 저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저희가 자료를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 그거는 많이 애써서 좀 감춰 주시고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보여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뭐 생각나는 거는 6월 8일에 대한 이야기죠. 좀 아쉽다기보다는 그걸 일부러 깊게 안 다루신 것 같아요. 왜 그러셨는지는 저도 뭐 짐작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K양과 S양의 이 이야기하는 주장이 S군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S군이 거짓임을 이제 밝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S군은 본인이 스스로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기억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본인이 봤을 때는 저희가 뭐 뚜렷하게 그 6월 8일 침입자가 본인이라고 할 수만한 근거, 뭐 증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네,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네, 뭐 저희한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죠, S군은. 네, 저희가 안 보여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유니까 열심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포렌식 관련된 자료 이야기하면, 포렌식 자료를 저희가 경찰에 100% 다 준 게 아니에요. 네, 100% 줄 필요도 없고, 근데 완산경찰서의 진흥수사팀 우리가 방문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다 드릴까요? 했는데 단한 소리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참고 자료 하라고 드린 게 일부가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증거라는 것이 미리 드러나게 되면 거기서 또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겠어요, 그죠? 무슨 뭐 부질없는 짓일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6월 8일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네. K양과 S양의 주장과 S군의 주장이 대척되는 거는 그냥 다 대척이 돼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 일단 S군이 주장하는 거는 2006년 6월 8일 날 오후 2시 한 10분경쯤에 K양은 과외를 한다고 갔고, S양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같이 자기 집으로 가달라고 해서 같이 갔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각각의 두 건에 대한 이야기를 각자 그 당사자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선 K양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K양은 그 당시 과외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6월 8일은 목요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평일이었죠. 목요일 평일날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원래 수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게 필수 과목입니다. 전공 필수 과목이 당시에 휴강이었어요. 네, 그래서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게 이제 K양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평일 오후 2시에 필수 과목이 있는 시간대에 누가 과외를 가요? 누가 과외를 잡습니까? 말이 됩니까? 네? 그리고 그날 휴강이라는 게 여러분 며칠 전부터 공지가 내려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며칠 전부터 공지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갑자기 과외하는 아이에게 나 이때 휴가 가니까 우리 과외할래? 이럴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S군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학생일 수도 있지 않느냐.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2006년 전주의 모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교시와 7교시를 했는데 6교시가 마친 시간 2시 30분입니다. 7교시가 3시 30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생각을 해보세요. 2시 반에 마치고 3시에 가는데 2시 10분에 과외가 있다고 그렇게 후다닥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주 시내에 차로 이동하면 30분에 다 가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근데 그 특수한 날을 기억을 못 한다고요?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S양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어떤 남자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간 적이 없다. S양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이 없죠. 원래 S양은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이었고 이 학위 취득을 위해서 전주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살기는 했는데 신혼에 있는 분이 외간 남자를 자기 집에 벌건 대낮에 들인다?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얼마나 그 기분이 나빠했는지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S양의 그 표정. 근데 그렇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본인은. S군은 그렇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도대체 S양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네. 언니분이 네이트온을 처음 접속한 시간은 포렌식 기록을 근거를 하면 6월 8일 밤 10시가 넘어섭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처음 네이트온에 접속을 하고 싸이월드에도 홈페이지에도 들어가고 했던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전에는 네이트온 접속 기록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니는 처음 컴퓨터를 킨 게 6월 8일 오후 7시 28분에 이제 로그 기록이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컴퓨터 키자마자 이윤희가 당시 무엇을 검색했는지, 무엇을 봤는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보내고 대략 7시 38분경부터 이런저런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7시 28분에 본인이 컴퓨터를 켰을 때는 네이트온이 자동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동 로그인이 됐으면 당연히 그 이윤희 네이트온에 들어가서 뭔가를 봤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뜨고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대충 기억나는 걸 해봤는데도 안 들어가져서 그냥 포기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거로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간 것이 6월 8일 10시 이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2020년 1월 달에 포렌식 업체에 이제 그 문의를 할 때 두 가지를 문의했습니다. 이거는 그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컴퓨터, 그러니까 이윤희 하드드라이브에서 빼낼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포렌식을 다 해달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특히 네이트온 관련된 것을 해달라. 이거였어요. 네, 그거는 언니께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다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라서 그닥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사실 원래 그런 성경인 거를 저는 이미 짐작을 해서 크라임 측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자신이 논리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서면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신이 이제 질문을 당하게 되면 논리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갑작스레 무슨 질문이 왔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숙고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숙고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전화 인터뷰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이 엉뚱한 대로 새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달라는데 뭘 숙고를 할 게 뭐가 있어요?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죠. 근데 논리적으로 답변했다고, 논리적으로 답변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보면. 논리적으로 답변한 것 치고는 그닥 논리적이진 않은 것 같고, 그냥 조금 자기 신학에 불리한 것 같으면 기억이 안 난다, 그래버리고. 유리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 적극적으로 답변한 내용도 그닥 네. 지난 11월에 처음 만났을 때, 작년 11월 달이죠. 자신은 몰래 들어간 적도 없고 네이톤을 쓴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유명해졌는데 남기게 된 거죠. 근데 3월 크라임 방송에서는 이 뉘앙스 바뀌어요. 진술이. 어떻게? 서면 인터뷰할 때는 이윤이 원룸에서 놀기도 했었는데 그때 접속했던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이톤 접속한 건지는 모르겠다. 이러고 하죠. 최근에 한번 다시 만났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접속했었을 수도 있겠죠. 이래요. 말을 계속 바꾸죠. 말을 계속 바꾸면서 접속한 적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이라고 봐지니까요. 근데 그 전에 왜 사실을 못 봐줬느냐? 본인이 눈으로 못 봤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고 딱 적시해서 수사 기록에 나타나 있는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고 하면서 자기가 경찰에게 확인을 해봤겠죠. 본인이 맞냐고. 맞다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 크라임 방송에서 뭐라고 그래요? S군이. 본인이 이제 지난 11월 달에 저와 아버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말들에 대해서 저희가 꼬투리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꼬투리 잡는다. 저희가 꼬투리를 잡았어요? 뭔 꼬투리를 잡았지? 우리가 꼬투리를 잡은 겁니까? 자기의 진술이 계속 변하는 겁니까? 그리고 자기 진술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는 겁니까? 그게 꼬투리를 잡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꼬투리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꼬투리가 아니라 꽈투리로 잡아야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이톤에 접속한 것이 훨씬 이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관련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네, 댓글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 제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논란거리라도 되나요? 너무 명확한데, 너무 명확한데 그건 논란거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에 본인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논란거리가 돼요? 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아니라고 말을 못하죠. 그건 거짓말이 되기 뻔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에서 자기의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유출됐다. 뭘 유출했다는 거죠? 모르겠네. 아무리 애매하게 표현을 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진 않아요. 저희는 불송치 결정을
통지가 왔다를 크라임 김 PD님한테 들었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전주에 있었던 관계로 아버님께서 그 송달을 받은 게 조금 늦어지셨죠. 그래서 아마 S군이 그 불송치 결정문을 받자마자 아마 크라임한 방송에 보냈나 봐요. 방송에 보내면서 내가 이봐라, 나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불송치 결정문의 내용을 뭐 공개를 뭐 할지 말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예, 내용을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허접 그 자체예요. 허접 그 자체. 예, 솔직히 상당한 문제가 많은 불송치 결정문이다. 불송치 그리고 각하예요.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소장에 고소 사유가 있어요. 고소를 왜 하는지에 대한 사유도 쭉쭉쭉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불송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다 경찰이 반박을 해야 돼요.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사유가 되지 않고, 이러이러해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를 이야기하면, 딸랑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건 안 된다. 가장 큰 게 공소시효가 지났다. 인데, 이 공소시효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소시효, 증거인멸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그것도 최장 7년인데, 증거인멸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증거인멸에는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하고, 조작하는, 위조하는 이 3가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인멸은 없애버리는 거죠. 은닉은 숨기는 거예요. 그죠? 위조는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증거를 은닉했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은닉에 관련된 공소시효의 시작점은 은닉한 사실이 확인됨으로부터 7년이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2020년 1월 달에 포렌식 결과를 받아들고 문제가 있다. 물론 그 후로도 수개월 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확인 절차 있었지만 2020년 1월이 공소시효 시작 시간이 되는 거죠. 그로부터 7년이면 2027년 1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소시효의 문제는 우리에게 이야기할 건 듯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람 증거 은닉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는 거잖아요. 거기에 해명을 뭐라고 하느냐면, 저희가 제출한 포렌식 자료에 있는 일부 어떤 특정 그 내용을 가지고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는 2가지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체가 저희가 제출한 포렌식 자료를 증거로 채택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지금까지 다른 불송치 사건을 보면 채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거 자료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보고 자꾸 뭐 하들 내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왜 그걸에 있는 일부 내용을, 그것도 정말 엉망진창으로 해석을 했지만, 그러니까 컴퓨터의 기본 기능과 XP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없는 사람인 거지. 그렇게 해서 확인을 잘못한 그런 불송치 결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이의식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리고 불송치가 5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3월 22일자로 결정 통지를 하게 됩니다. 3월 22일자 5건. 첫 번째가 덕진서 사이버팀 땡땡땡 경장과 사이버 수사대에 대한 것. 두 번째가 정부경찰청 형사기동대 박모 씨에 대한 것. 명예훼손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거인멸 및 직무유기가 생겼죠. 그 다음에 전 경찰청장에 대한 직무유기권. 그리고 S군에 대한 겁니다. 이 5개가 한꺼번에 불송치 결정이 되는데, 맥락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다 일맥상통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다 일맥상통하지가 않아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불송치 아주, 저희는 고소장을 제일 짧게 낸 게 6장인 거예요. 고소장 이 내용 자체가. 그 많은 거는 뭐 26장 정도인데, 첨부서를 제외하고 그 정도 되는 것이죠. 근데 불송치 결정문은 가장 그 불송치 사유 긴 게 A4지 3분의 2장, 짧은 거는 A4지 3분의 1장 수준입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불송치 각하 사유가 기록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소추단이 이의를 제기한 5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하겠지만, 구성치 각하 내용에 대해서. 6월 9일날 자료 다운을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후소치 이유가 됐어요. 은닉이 6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후 4시 51분 55분에 발생했다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료가 확인이 되고 다운이 되어지면 은닉이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하나도 보지 않고 그것만 딱 떼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빨리 불송치기를 해야 되니까. 각하 처리시켜야 되니까. 왜냐하면 국가권익위에서 조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아버님이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해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진정서에 조사단이 꾸려졌고 위원회에 상정이 됐어요. 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그냥 다 처리한 거예요.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는 거죠. 아마도 아버님은 항고를 하시지 않으실까. 어찌되었든 이 신청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청을 검찰이 하게 되어 있고, 검찰이 그럼 수사기록을 이제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버님은 뭐 끝까지 가시겠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제출한 이 신청서를 기각하게 되면 기각 사유가 있겠죠. 그 사유가 납득이 될 만한 사유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근데 납득이 될 만한 사유가 과연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안산경찰서로부터 이야기 전해드렸고, 그리고 저는 납자 싫어해요. 아니,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 연예인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정말 뭐,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뭘 따라다녔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아무튼 뭐, 어처구니가 없지만 법원의 판단이니까,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겠죠. 뭐, 존중해야죠, 저희가. 다만, 자신의 직장 앞에서, 현수막 걸고 전단지 뿌리고 하는 그게 잘못됐다면 대한민국에 그러면 시위 문화는 사라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왜요? 이 사건을 알리려면? 네, 그것도 완산경찰서로부터 이야기 들었는데 아직 정식으로 저한 통지가 온 건 없고요. 연락이 오면 성심성의껏 사를 받아야죠. 관할서 이전 문제 때문에 시간 좀 걸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해야 되니까 본인이 가서 이제 뭐라 이야기했겠죠. 네. 아무튼 근데 오히려 잘 됐다 아버님 입장은 재판을 가게 되면 판사 앞에서는 다 이제 가지면 다 까서 정말 진실이 뭔지 밝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성심성의껏 조사를 받아야죠. 이게 누구에게 득이 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주 전이었나?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전북청에서 전단지 작업하고 전단지 이제 퇴근 시간 맞춰갖고 주차장에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에게 이제 전단지 드리고 이런 걸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저희가 일정상 이제 가야 되는, 그래서 사실 어머니께서 그러면은 그 S군이 근무하는 근무지망으로 가서 전단지 한 번 더 하고 왔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가게 됐는데 일을 늦게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완당이 됐죠. 아니라고 하죠. 난 아니다. 정말 저는 아니에요. 이랬는데 뭐가 아닌지,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의혹만 키웠냐라는 거죠. 저는 답답해서 계속 물었어요. 왜 그러면
K양과 S양 그렇지가 않다는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도 그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났을 때는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먼저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술을 만났고 저는 사실 차 안에 있었어요. 차 안에 저하고 저희 이제 그 운영진 분이랑 같이 차에 있었거든요. 차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뭐 제까지 나가서 뭐 대화를 하면 또 뭐 격해질 수도 있고 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계속 이렇게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아마 애수는 제가 없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랬더니 뭐 제 이름을 막 거론하면서 뭐 박진성이가 아버님 어머님을 뭐 속이고 있다라는 뉘앙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맨 첫 번째 질문이었나요, 그게? 매일 하는 거? 그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듣다 참 기도 안 차서 그냥 너무 웃겨서 물려고 나갔어요. 나가서 안녕하셨냐고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K양과 S양 뭐 이야기도 하고 증거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냥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해요.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저기 어디 그 공공단지 관공서인데 함부로 가지 마세요. 큰일 나요. 나가래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엔 누가 확증 편향인 것 같습니다. 뭐 크라임 방송 보니까 뭐 S군이 전하고 아버님을 뭐 확증 편향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크라임 방송을 보면 S군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확증 편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따져봅시다. 네 사람이 있어요. 그 네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은 의견이 일치합니다. 근데 그 의견이 왜 나왔는지를 따져보니까 모든 정황과 상황이 그 세 사람의 의견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만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는 어떠한 근거나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들은 사람들이 세 사람의 의견이 옳다라고 하는 그게 확증 편향입니까? 아니면 그 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확증 편향입니까? 뭐가 확증 편향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의견을 따라가는 게 확증 편향이라면 단어가 바뀌어야죠. 아니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없고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 저는, 지난번에 K양을 만났을 때 제가 K양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K양한테 뭐 물어보실 수 있으면 물어보세요. S군을 만나게 되면 연락을 꼭 한번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어떠한 거라도 좋으니까 한번 정말 잘 생각을 해서 기억이 나면 이야기 해주면 좋겠다. 우리도 다 20대가 있었고 20대 치기가 있었지 않느냐. 나는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형님 입장에 있어서 뭐가 궁금하셨을까? 내가 어떤 것들 때문에 어떤 기억을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달라고 해달라. 굳이 이렇게 시끄럽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한번 해달라 했었을 때 K양이 그랬어요. 본인이 한번 이야기를 꼭 해보겠다. 연락해보겠다. 쓰고 만났을 때 내가 K양한테 연락이 왔느냐니까 연락 안 왔다더라고요. 물론 그게 뭐 K양이 잘못은 아니지만 저희는 그렇게라도 어쨌든 대화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계속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방법이 뭡니까? 진실을 말하는 게 자의적으로 어려우면 본인이 만든 타의적인 방법으로라도 진실을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인은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크라임 방송에서 본인이 했던 그 행위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린 땡땡 본인 거 맞잖아요. 그거조차 말할 용기가 안 나면서
본인의 말을 믿어달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아시나요?